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상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목이 스스로 청소하는 똑똑한 유리라는 건데요.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어렸을 때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기반으로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잘 대학교 박사하면서 활용해서 이런 것들로 새로운 그런 기술을 만드는 걸로 논문을 내기도 해봤고,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좋은 기술들이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흔히 후방 충돌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카메라는 이미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대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크기 때문에 렌즈에 이물질이 묻으면 카메라의 감지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청소하는 유리를 개발했습니다. 투명한 전극 위에 절연막과 물을 밀어내는 성질의 막을 입힌 뒤 빗물이 떨어지면 전압을 가합니다. 이때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교류 전압을 흘려주면 물방울이 진동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차량용 카메라에 물을 뿌린 뒤 전압을 가하자 순식간에 렌즈의 표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차량에 적용되는 소형 카메라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어떤 닦는 장치라든가 공기를 불어주는 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적용시키고 설치하기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까지 간단한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이 앞부분에 잠깐 소개가 안 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 실험실과 여기에서 이제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지 않는데, 운전자가 없지만 이제 자동차가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처럼 비가 안 오는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는 날 혹시 카메라에 빗방울 묻거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여요. 우리가 그게 이미지의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 걸 못 알아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가 안전하게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빗물이나 먼지나 다양한 오염물들이 발생할 때 그런 카메라 앞쪽에 오염물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세정해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을 제가 어떻게 개발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과학적인 상식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은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익숙치 않은 자연의 현상들을 가끔 만나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만나지만 어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캐치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크기가 큰 물체와 작은 물체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인데 크기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맞아요. 우리 여러 종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두는 클립이에요. 근데 클립은 여러분 뭘로 만들었을까요?
기차 철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었어요. 근데 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철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높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에 가라앉아야지 되죠. 그게 우리가 많이 배웠던 과학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밀도가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클립은 물보다 밀도가 높지만 떠 있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벌써 바로 답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흠집 놀래버렸는데 천천히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원리적으로 보면 표면 장력이라는 그런 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력을 얘기한 친구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똑같은 형상인데 똑같은 모양인데요. 제가 큰 걸 만들었어요. 한 1m짜리 클립을 만들었어. 그러면 뜰까요? 절대 안 뜹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철이에요. 철을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 길게 만들어서 끝을 내가 딱 이렇게 잡고 있었더니 철이 이렇게 휘었네요. 철봉이. 그죠? 근데 똑같은 물질로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인데 얘를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가 1m가 넘는 거고 이거의 길이는 약 300 마이크로미터래요. 300 마이크로미터면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 두 개 그림의 차이를 여러분들 혹시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손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1.4m짜리 휘었는데 300 마이크로미터짜리는 아주 평평해요. 네, 맞아. 아유, 제 선생님이 깜짝 놀라네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대학교의 그 형들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물체는 이렇게 쇠가 잘 처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똑같은 물체에 똑같은 형상인데도 이걸 작게 만들면 되게 뻣뻣한 것처럼 잘 처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 바꾼 거는 크기만 바꿨는데 이게 왜 그러지? 이게 그러면 우리가 딱딱한 고체에서만 해당이 되나라고 해서 유체에 대해서도 해봤어요. 그래서 3개 다른 색깔의 염료를 물에다가 뿌리고 처음에 이렇게 돌렸다가 지금 반대로 돌리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를 보여줬더니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교수님 그것도 몰라요? 그냥 이 영상을 이렇게 돌린 걸 다시 거꾸로 돌린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랑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비커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그러고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퍼져요. 그걸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로 확산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얘는 확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발생하지 않을까? 식용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얘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거를 우리가 레이놀즈 수라는 걸로 정의를 보통 해줘요. 그래서 레이놀즈 수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똑같이 공기가 이제 흐르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연기가 천천히 한 줄을 따라가요. 이런 유동, 바람 부는 현상이 있을 때가 있고요. 바람이 좀 격하게 불면 연기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확산되고 퍼지고 그러한 걸 우리가 난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수를 우리가 레이놀즈 수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답니다. 점성력분의 관성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끈끈한 것,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막 운동하고 싶은 관성의 법칙 이런 거 알죠? 그죠? 물체는 계속 그 운동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힘들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이걸 이제 물질의 특성으로 보니까 점도분의 밀도와 속도와 크기의 함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저런 식으로 잘 안 섞였던 거는 아까 여기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끈끈한 엿을 썼어요 라고 말씀을 누가 했어요. 그죠? 그 얘기가 맞아요. 여기에서는 점도를 많이 높여주면 저 레이놀즈라는 수가 작아지게 되죠. 그죠? 레이놀즈라는 수가 작아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잘 섞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사실은 꿀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물을 썼을 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점도는 물과 똑같은 걸로 썼어.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맞아요. 속도를 높여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이 레이놀즈 수를 줄이려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물의 속도는 우리가 크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밀도는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크기예요. 크기를 줄이면, 그러니까 아까 이거와 동일한 실험을 하지만 이 실험 사이즈를 스케일을 줄이면 아까와 같은 현상이 물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미라고 하면 여러분들 느끼는 개미는 어때요? 굉장히 작지만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물체를 막 들어올리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개미는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나면 개미가 물에 갇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미가 사람만해지면 엄청 큰 힘을 발생시킬 줄 알았는데 물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아까 어떤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 장력이라는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힘들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X축은 우리가 스케일, 크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Y축은 중요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크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피력이라는 게 있고 표면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피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보는 힘을 다 부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력, 그리고 여기서 컴퓨터 게임 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그런 특정 게임에서 뭐 전기장이 와서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힘은 부피력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피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의 크기에 만큼 비례해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고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힘은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면 장력은 부피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 물체의 표면의 크기에 비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네 둘이 만나는 크기가 약 1mm 크기야. 자, 그러면 1mm보다 큰 물체는 중력이 중요할까? 표면 장력이 중요할까요? 중력이 중요해요. 저는 약 1m가 넘거든요. 저는 우리가 생활할 때 중력이 중요할까? 표면 장력이 중요할까? 중력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표면 장력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못 느껴. 자, 표면 장력 얘가 언제 느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세수하기 전에 세면대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손을 그 표면에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딱 붙였다가 쭉 떼려고 하면 물기둥이 손을 따라 이렇게 올라와요. 왜 그래요? 표면 장력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내 자유형을 하는데 손이 표면 장력 때문에 안 떨어져 이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수영할 때 여러분이 몸이 뜨는 거는 왜 그래요? 부력은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안 떠서 수영을 못하지만 표면 장력이 날 너무 땡겨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이즈를 다른 세계로 가보자고요. 점점 작아졌어. 우리가 개미만큼 작아졌어. 개미는 한 1mm 정도 되죠. 물론 좀 더 큰 것도 있어요. 근데 개미는 어떨까? 중력이 중요해요? 표면 장력이 중요해요? 얘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자, 저는 저희 집이 7층이거든요. 밖으로 뛰어내리면 저는 크게 사고가 나죠. 그죠? 근데 개미는 자기 몸에 7배, 10배가 되는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얘는 중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죠. 개미가 자기 몸보다 무거운 물체, 부피가 큰 물체를 번쩍번쩍 들어. 힘이 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체는 중력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얘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는 표면 장력이라는 걸 발생시키잖아. 그래서 빗물이 딱 와서 자기 몸에 붙잖아요. 개미는 빗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빗물 동그랗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쫙 말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 지구에 동일하게 살지만 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그런 현상들이 사이즈가 좀 작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미국 나사에서 실험한 거예요. 우리 물 끓이기, 라면 끓이기처럼 물 끓이기 실험한 거거든요. 자, 왼쪽은 우주에서 한 거고 오른쪽은 지구에서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어요? 네. 진짜? 네. 맞아요. 야, 정말 인사이트가 뛰어나다. 아마 제가 여기 이제 어른분도 많은데 어른들은 아무도 얘기하시지 않지만 아이들은 막 얘기하시죠. 그죠? 정답이에요. 지구에서는 조금 늦게 끓지만 물이 끓으면 라면 끓일 때 보면 공기방울이 생기고 공기방울이 다 위로 올라가요. 그죠? 왜 올라가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공기방울이 막 올라가지? 맞아요.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의 밀도보다 공기의 밀도가 낮잖아. 그죠? 그러면 중력의 차이라는 게 발생해서 발생하는 힘이 뭐더라 그 이름이? 아까 얘기했는데 부력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방울을 다 위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밀어 올리는 거죠. 근데 우주에서 실험했더니 얘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방울들이 발생은 했어. 하지만 중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뭉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큰 볼이 돼요. 이게 우주 연구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자, 우주에서도 컴퓨터를 써야 되죠. CPU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켜줘요? 우리 열 교환기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가 CPU라고 생각해봐. 열이 엄청 많이 났어. 그래서 물로 식혀주려고 그러는데 식혀주는 물에 갑자기 여기가 뭐가 찬 거예요? 공기가 차버렸어. 근데 공기는 열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식혀지지 못하고 계속 뜨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갑자기 우주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지구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우주로 안 가지고 나가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을 작게 하면 중력의 영향이 별로 안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아지면 우주에 가져가지 않아도 동일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떤 장치를 개발을 할 때도 이러한 과학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그 장치들을 만들고 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느꼈어. 시스템이 작아지면 우리 중력보다 표면 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네. 그럼 대체 표면 장력이라는 건 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의 백과사전에서 표면 장력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미지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여러분? 이슬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슬의 모양이 어때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와, 왜 그럴까? 여기도 똑같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처음에 떨어질 때는 형상이 약간 달라지는데 움찔움찔하다가 점점 멀어지면 이 물방울의 형상이 거의 고정됩니다. 어떤 형상으로? 동그란 구의 형상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표면 장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는 늘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치? 왜 그래? 라고 묻지 말고 습성인 거예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같은 분자들끼리는 서로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물이랑 다 같이 있으려고 그래. 그런데 제일 위쪽에는 물의 분자가 좌우 아래로는 있지만 위쪽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전체 형태로 보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습성 때문에 갖는 형상은 구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방울이 구의 형태를 가지려고 그런다고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런 표면 장력을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그런 로켓과 같이 중력을 이겨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방울이 형상이 처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물이 가지고 있는 물성이거든요. 물질의 성질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전기를 꽂아줘가지고 전기를 걸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물방울이 동그랬는데 전기를 걸어주니까 물방울을 퍼뜨릴 수가 있었다. 어떻게 퍼뜨려요? 표면 장력을 낮춰줘서 물방울을 퍼뜨려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장치를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요거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 이 다음 자료는 여러분 보시기에 영어로 쓰여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수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믿어요. 자, 저는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어요? 네. 스마트폰에 보면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그 집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 집에 누가 손님이 아파트에 와. 그러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카메라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강아지가 잘 있나 보려고 카메라를 집에 설치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무단으로 보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적 혹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쪽으로 대기업을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 회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카메라 위에 막 안 보이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매우 불편할 때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늘 붙이고 있게끔 하더라고. 자, 그러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요즘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막 이렇게 돈을 전송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컴퓨터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더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누가 내 카메라를 작동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회사에 가면 이런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닫는 이런 것들을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저커버그라는 그 페이스북 그 창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컴퓨터에 이런 것들을 붙이고 쓰고 있는 것들이 영상에 잡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저런 것들 좀 문제에 잘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여기 까만색 잉크를 우리가 카메라를 쓸 때는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필요할 때, 카메라를 안 쓸 때는 얘를 까만 잉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카메라가 안 보이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킹을 해도 카메라가 까맣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이 잉크를 바깥쪽으로 빼서 카메라를 쓰고 닫고 하면 좀 더 안전한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쓴 방식은 어떤 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방울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란데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쭉 퍼진다. 그죠? 퍼진다. 근데 퍼질 때 이 형상들을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다 퍼지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게 이제 전기 걸어주는 장치잖아요. 전기 걸어주는 장치를 여기 가운데를 쫙 끊었어. 그러면 여기만 틀 수도 있겠다. 그죠? 아니면 왼쪽만 틀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퍼지는 게 여기만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여기만 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여기 한쪽만 퍼지게 하잖아요. 그쪽으로 물방울이 힘이 쏠려서 이동을 하게 돼요. 마치 여기에 물방울이 있는데 이 물방울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른쪽에만 내가 전기를 걸어줘요. 그러면 표면 장력이 오른쪽만 바뀌고, 그렇게 되면 물방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걸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옆면에서 보면 물방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전극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만 제가 전기를 걸어주면 물방울이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퍼지는 물방울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이용한 예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이 까만색 잉크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 대체 뭐에 쓰지? 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죠? 예, 아직 안 걸렸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나 안 걸렸나 우리 어떻게 판단했어요? 검사기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 검사기기를 검사를 한번 받고 오면 처음에는 일주일 있다가 알려준다 그랬어요. 결과를. 그 다음에는 이틀 있다가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게 피라고 하면 검사를 하잖아요. 30초 안에 그 결과를 바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제 페이지는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있는 까만색 잉크를 바깥쪽으로 옮길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도 정극을 만들고 조금 떨어뜨려서 여기에도 정극을 만들고 이러한 정극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 이 까만색 잉크가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내가 한번 옮겨보고 싶다. 그리고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여기 노란색 가운데 거에 전기를 걸어줌으로써 안쪽으로 가져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카메라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실험실에서 한번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 본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잉크가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해봤던 거고, 당시에는 좀 아이폰이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폰 앞쪽에 뒀었을 때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쟤를 바깥쪽으로 하면 카메라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컨셉 구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계를 한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본 거까지 이제 연구를 보통을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색깔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현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여줬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구현까지는 해봤어.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한 거를 구현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 핸드폰에 바로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연구만 한 거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좋은 논문을 쓸 수는 있죠. 내가 어떻게 연구를 했어, 그래서 너네들도 이거 참고해서 앞으로 해봐, 이런 논문은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기까지는 몇 단계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노력했었던 것들이, 이전의 연구라고 하면 지금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제가 위에 쓴 건데,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 만든 샘플이 사실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을 한 개 한 개 낱개씩 만들어. 그러면 한 개 한 개씩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만들 때마다 샘플도 막 왔다리 갔다리 성능이 바뀔 수 있고, 한 개 한 개 만들면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 기술, 그게 우리가 요즘에 큰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공정 기술이거든요. 반도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제품을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수십 개의 샘플을 한 번에 만들면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모든 만들어진 샘플이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만든 샘플들을 전극을 잘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게끔 이제 연결을 하고, 이런 테스트 지그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잘 구동 하나하나를 저희가 일일이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도 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게 이제 막 그 흔들어 보는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데 막 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망가지고 그러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흔드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흔들었더니 저기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만, 실험실에 보면 이제 그 총알 날아가는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초고속 카메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 잉크가 흔들리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제가 만든 건 지금 유리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유리만 가지고는 카메라가 되지 않으니까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글라스 모듈에서부터 우리가 카메라 장치가 되기까지 전체를 개발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유리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 뒤에 카메라 장치와 붙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했었던 내용이고, 이때 이 유리를 잘 전기 신호를 주기 위한 장치들을 추가로 개발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얘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들었었던 장치예요. 처음에 이제 학생형이 만들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전쇼라고 하는 CES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제품을 내보내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 혁신상을 저희가 수상해서 대통령 앞에서 이런 제품들을 직접 시연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이런 것들을 미래에 구현을 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유리의 두께가 200 마이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 2개 정도 두께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형들은 실제로 이제 대학원에서 이 장치들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형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이 앞으로 많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스스로 청소하는 유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카메라가 지금은 우리 자율주행에 쓰이고 있다. 테슬라나 이런 현대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예는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우리 CCTV 쪽에서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저희가 만들고 있는 CCTV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 CCTV가 이전에는 사람만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기 바깥쪽에서 불이 나면 그 카메라가 불이 나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두 친구들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 싸우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잡아낼 수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메라는 외부 환경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게 특정 차 얘기하면 안 되니까, H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렇게 반자율주행 기능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초록색 등이 뜨다가 갑자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기능이 우리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나 우리 스마트 시티,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보안 CCTV 쪽에 빗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봤다, 그죠? 이게 전기를 걸어주면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 기능을 우리가 저희 카메라 렌즈거든요. 여기에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막 생기면 이 유리가 스스로 청소하는 똑똑한 유리잖아요. 스스로 빗물이 묻었어 라는 걸 제가 스스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줘요. 그러면 물방울이 표면에 붙어 있는데 얘를 전기를 걸어줬다 꺼줬다 걸어줬다 꺼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방울이 그 자리에서 떨리면서 표면이 움직이다 보니까 마찰력이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스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표면에서.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감지하고 물방울을 없애는 걸 1초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유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리를 보통은 이제 와이퍼를 통해서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를 기계적 와이퍼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저희가 만든 이 기술을 전자식 와이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이러한 전자식 와이퍼 기술이고, 여기에 보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쇼라고 하는 매년 1월에 나타나는 거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품 중에서도 최고 혁신상이라는 것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미래가 가장 유망한 그런 스타트업이다라는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이 설치를 하다 보면 빗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빗물이 발생하면 우리가 사람을 객체를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인식을 못 하죠. 근데 저희 기술을 쓰면 이 오염물을 세정함으로써 객체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쓰러지거나 어떠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를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은 특히 놀랍게도 이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부산은 바다가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물은 그냥 물과는 달라. 뭐가 있을까요? 염분이 있어요. 이 염분은 빨리 세정해 주지 않으면 거기가 건조해지면 허옇게 이제 소금기가 남는 백화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산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울산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도 많이 저희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저희는 꼭 CCTV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동차 사이드미러 그리고 이런 후방 카메라에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안전한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CCTV나 자동차뿐만 아니고, 저는 이 기술이 제가 쓰고 있는 안경, 겨울철에 우리 막 밖에서 놀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막 김서림 발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산업혁명으로 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뭐를 만들었을까요?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영국보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보다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제임스 와트만 떠올릴까? 제임스 와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증기기관을 만든 거 아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은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튜 볼트라는 기업가와 함께 볼튼 앤 와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증기기관을 선박, 자동차, 기관차 등에 설치하는 일을, 실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기기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논문만 쓰고 자기가 개발을 제품화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그 혜택을 보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 느끼는 게, 과학 기술인의 사명이 과학의 원리를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서 이걸 기술에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참 과학기술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는 좀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도전하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안전하게만 지내고자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대학생 형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형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직장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국가에서. 그랬더니 배우자 직업 선호도 1위가 공무원, 자식들 직업 선호도 1위가 공무원, 대학생 직업 선호도 1위가 공무원이에요. 우리 다 모두 공무원 하면 우리나라 어떡해요? 누가 기술 혁신을 하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은 많지만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업가를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쟤는 뭔가 다른 거를 해서 부자가 된 것 같아. 부도덕해, 나쁜 기업가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생각들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그럼 창업을 많이 안 하냐? 창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창업에는 크게 우리가 나누기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술 기반으로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개발을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협력하는 그런 직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많은 일자리는 자영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1인 자기가 고용해서 하는 그런 직장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은 젊은 사람이 하기보다는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계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또 다른 슬픈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문이과로 나뉘는데 경상계열을 가면 CEO를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치킨집 사장이 되고, 아니면 백수가 돼서 아사를 하거나, 인문계열로 가면 다 치킨집이에요. 공대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공학계열도 과로사를 해서 과로사를 하거나 치킨집을 해. 그래서 이게 뭐 전공하고 다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다 닭튀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 닭집 사장이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좀 자조적인,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좀 더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든 선진국들이 다 찾아봤을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이전의 선진국이었던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4%의 이제 스타트업이 우리는 일자리를 60%를 창출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 대기업에 의존하지만 대기업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젊고 유능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어린이 분들께서 좋은 과학기술 많이 배우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에 좋은 그런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 뭐를 하냐?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와이퍼는 사실 미국의 여성 발명가가 100년도 더 전에 이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차에는 와이퍼를 달아야 되는데 그 뭐하러 달아라는 얘기가 많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차에 와이퍼 없는 차가 있나요? 네. 저희는 기계적 와이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전자식 와이퍼를 만들어서 이러한 시장에 어찌 보면 좀 고정되어 있는 이 기술의 한계를 좀 더 대학에서 연구한 거를 기반으로 제품화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저희가 이제 뭐 미국 가서 이제 시연하고 그랬던 건데 요거를 저희 회사 직원분이 직접 가지고 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카메라에는 빗방울을 이제 비가 오는 환경을 모사해서 하면 스스로 얘가 이 빗방울을 감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감지하고 스스로 세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가 이게 강연이 마지막이고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저기 이제 우리 직원분이 오셔서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빗방울을 뿌려보시고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는지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국이었습니다.